life, and all we need 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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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l we need is love, love, and I just wanna feel like I'm gonna be here tonight when all the lights come up and it's just you and I. Don't leave me alone, I won't survive. Don't leave me alone, defend my life. I need love, I need love, I need love. 네,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신축 1.5룸 오피스텔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공급의 90%가 원룸인 것에 비해 1.5룸이라는 또 희소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면서 공간의 분리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트렌디한 주거 형태가 공간 분리이다 보니 1.5룸 이상에 대한 또 주거 공간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에 또 동반한 1.5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위치가 우월하죠. 어떤 도심권으로 진입하기에도 그렇고 서울의 거의 중심축에 맞닿아 있는 입지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노후화된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곳이 새롭게 단장이 되면서 동대문은 새로 리셋이 되는 유망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농동, 답심리, 휘경동, 이문동 뉴타운들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신고가 아파트 가격을 갱신하며 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매물은 5호선 장안평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약 면적은 49.45제곱미터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평수로 1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 29.06제곱미터, 9평 정도의 면적이고요.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브랜드 오피스텔이라는 거지요. 브랜드 오피스텔이라면 그만큼 많은 AS, 자재 등이 어느 정도는 안정된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팬트리에 대한 공간 많은 인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따로 북박이장이 아니라 드레스룸이라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 고급화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주차 공간입니다. 세대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어떤 주차 공간이 공법상 많이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은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서 많은 경쟁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 또한 참한 가격이라고, 착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했을 땐 2억 원으로 전세 활용 시 실투자금은 5천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매물은 장안평 역세권에 위치한 장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을 보았을 때는 가장 가까이에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대한 개발이 있는데요. 이는 2030 4차 산업인 자동차 산업 거점 지역의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답심리역 전 일대부터 해서 군자교 일대까지의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바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4차 산업 거점 지역으로서 개발 지역입니다. 바로 그 개발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산업 개발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청량리 일대에 또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청과시장과 함께 8구역을 함께 복합타운 개발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또 수요층들 증가 개발 호재가 있고요. 가까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학가 수요들을 풍부하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6km 반경 내에 11개의 대학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또 동대문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립대, 한국외대, 경희대, 고대, 통신여대, 한예종 등, 그리고 아래로 한양대와 세종대, 건국대 등 주변에 많은 대학가 수요를 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하실 시에는 동대문 시장이 우리나라 최대의 또 상업지역인데요. 그에 따른 종사자들, 그리고 광화문 일대의 또 우리나라 최대의 업무지역의 종사자들도 또 수요층으로 받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에는 청량리 역세권에 대한 개발 호재가 또 큰 화제입니다. 그곳에는 GTX B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량리 역세권 일대에는 재정비 구역 4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청과시장과 함께 통합해서 롯데건설은 4개의 주상복합을 이곳에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미 들어섰죠. 그에 따른 오피스텔이나 쇼핑몰 등 이런 또 복합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청량리 역세권 일대에
지역의 또 하나의 집가 상승 개발 호재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주변 지역 노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GTX B 노선과 C 노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GTX B 노선과 C 노선은 특히 위에 있는 B 노선 같은 경우는 마석에서 송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송도에서 청량리 그 위로 마석까지 들어서면서 동북부와 남서부, 서와 동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북과 남을 가로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 노선은 덕정에서 수원까지입니다. 수원부터 의정부, 덕정까지 지나기 때문에 남북을 또 횡단하게 되고요. 그 위에도 면목선이 있습니다. 면목 경전철은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그리고 동북 경전철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노선이 들어서는 또 예정이 있고요. 현재에도 이곳에서는 5개의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1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과 강릉선이 이미 4만 명, 1일 4만 명의 운송객들을 운송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역들이 모두 들어선다고 할 때는 1일 20만 명 이상의 어떤 운송 또 유동 인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량리역 개발 구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량리역에는 지금 6구역과 8구역, 7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구역이 있는데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7구역입니다. 7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GTX 노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게 GTX A, B 노선 3개의 노선 중에 청량리역을 지나는 것은 지금 2개의 노선이나 지나게 되는데요. 특히 C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남북을 가르게 되고요. 특히 강남권을 지난다는 노선으로 골든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권의 삼성역 일대에는 또 GBC 타워나 국제교류센터가 들어서는 영동대로가 들어서는 커다란 머메드급 개발이 있는데요. 바로 이 동대문구에서도 삼성역까지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무 지역이 인접해 있는 서울역 일대에도 B 노선이 이동을 함으로써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세권에 바로 이 동대문구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동대문구의 위상은 강북에서 어느 지역 놓지 않은 그런 또 투자와 관심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또 철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자동차로 이동할 때 도로에 대한 또 강남 간의 편의성을 또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총 13.9km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월계 IC에서 삼성까지 이것이 바로 하계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지하로 고속도로화가 되고 상층부는 공원화가 되는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서 빠르게 강남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기에 월등한 그런 또 입지적인 조건이 한 수 위가 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상층부의 조경도를 보시고 상층부 수변공원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또 하나의 또 쾌적한 인프라를 갖추는데 한몫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대문구 일대, 청량리 일대의 또 대표적인 한번 아파트들을 살짝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레미안 전농 크레시티와 그리고 답심리의 미드카운티 그리고 레미안 위브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답심리에 위치해 있는 미드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4평이 9억 선을 벌써 넘어섰고요. 그리고 30평대죠. 13억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크레시티 또한 대표적인 대장주인데요. 이것도 이미 24평이 9억 선을 넘어서 10억 선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벌써 14억까지 찍는 최대 1위의 어떤 상승률을 보였던 곳이 동대문. 하지만 이곳은 이제 뉴타운들이 들어섰던 곳들인데요. 이 위에도 동대문구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위쪽으로 지금 이문동도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2구역, 4구역 그리고 휘룡동 사이에 있는 휘종동까지 모두 다 노후화된 밀집된 주거 지역들이 뉴타운으로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들로 들어서는 그런 또 지역이 바로 동대문구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대한 주택 가격 상승률은 계속해서 높은 자릿수로 차지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강북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동대문구가 27.8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대장주의 레미안 크레스트를 살짝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4월에서 5월 중간에 18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 2017년 4, 5월에 보시는 것처럼 8억 원대가 12억 6천까지 80% 이상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 그러다 보니 앞으로 동대문구는 새로운 주거 지역들이 계속해서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약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전용동이나 희경동, 이문동, 뉴타운들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예정인데요. 당연히 새 주택에 대한 공급 부족은 서울 전체이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겠죠. 네. 그리고 산업지의 개발은 오피스텔에 있어서
중요한 수요층 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물건지가 있는 장안동 일대와 함께 자동차 정비 사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거점 서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서 보이시는 곳이 그 성동구 일대입니다. 성동구 IT 산업 밸리와 함께 자동차 정비 산업과 같은 성수동 일대에 연이은 서클이죠. 자동차 부품이나 유통, 매매 센터 등 물류 매매 센터가 바로 들어가는 곳이 장안동 일대이고요. 이에 따른 거점 지역으로서 개발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장안동 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또 수요층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요.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계획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유통진흥지구라고 해서 본 물건지가 들어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의 개발은 1차부터 11차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현재 자동차 중앙정보센터라는 1차 개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개발이 재제조센터가 부품연구센터이죠. 이미 건립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그리고 세 번째 개발이 가장 큰 개발 중에 하나입니다. 11개 개발 중에. 그게 바로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의 현대화입니다. 이곳이 현대화가 되었을 때는 자동차에 관계된 모든 개발, 자동차의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프리마켓으로서 이곳에서는 스튜디오, 박물관 등이 모두 들어서는 가장 큰 개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이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도 계속해서 확보가 될 것이고요. 이제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11차까지 지금 개발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림의 어떤 판도가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용적률 완화로 해서 보여지는 이 공간, 본 매물이 있는 공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 지역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고 부품 상가와 함께 개발 계획에 따른 어떤 노선을 보고 계신데요. 중고센터 매매센터가 중고차 매매센터가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들어섰고 개발이 곧 되어집니다. 30층의 규모가 2개 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또 물재생센터에 대한 재활용 지역인데요. 이미 이곳은 2017년에 제1호 박물관, 수도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80만 평 정도가 다시 개발이 들어가는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곳은 또 경관이 상당히 공원으로 변모하면서 보여지는 경관이 아름다워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보면은 장안동 일대 주변에 어떤 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생성 등이 들어서는 곳이 이곳에 업무 지역들이 들어선다고 말씀드렸죠. 2030 기본계획에 의해 자동차 산업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 시설들도 계속해서 오피스텔 주변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물재생센터에 대한 그 개발인데요. 이미 자동차 산업 거점 지역인 바로 이곳은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중인 ING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물재생센터라고 해서 이곳에 어떤 수도 펌프장, 비물 펌프장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어서 보면은 상당히 뭔가 많은 복잡한 탱크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지하로 매몰이 되면서 상층부는 공원화가 되고 있고요. 일부는 국내 제1호의 수도 박물관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장소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곳에 또 어떤 공원화, 쾌적성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1.5룸 트렌디한 주거 형태인 1.5룸 오피스텔 알아봤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가 있어서 길어지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1.5룸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희소성 그리고 어떤 브랜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월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개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층들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